자, 이번에는 숏 커버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공매도하고 주로 같이 묶여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숏 커버링이란 용어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숏 스퀴즈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참고로 롤 오버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공매도를 알아야 되는데, 공매도는 저번 영상에서 조금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저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주식을 하나 들고 있어요. 어떤 주식을 들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A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B는 A한테 주식을 이렇게 빌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시장에다가 팔아버려요. 판다니까 매도겠죠? 예. 이렇게 B는 애초에 주식이 없었는데 A한테 빌려서 팔았다. 이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됐죠? 예. 그럼 B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죠? 그렇죠? A한테 이 주식과 이 주식을 빌려가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A한테 주식과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과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일단 이자는 현금이니까 주면 되는데 주식은 지금 A도 없고 B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언젠가는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 매수를 공매도 재매수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공매도 재매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숏 커버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숏 커버링이랬죠. 숏 뭐죠? 매도를 말하는 거죠. 매도 포지션. 자,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 매도를 커버링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끝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물 옵션에서 하방을 예측하고 우리 매도 포지션 들어가면은 그 매도 포지션에서 끝내려면 뭘 하죠? 매수를 하죠. 예. 매도 포지션을 끝내는 그 계약, 매수, 그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했는데 이 공매도를 끝내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매수를 숏 커버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공매도에서만 숏 커버링이라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숏 커버링의 용어는 원래는 매도를 보완하는 매수, 그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매도에서도 숏 커버링이 일어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주식이 있어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1000만 썼네.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100만 원인데 현재가 B가 공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이 B가 공매도를 했는데 이 주식이 떨어졌어요. B의 시나리오대로 떨어져서 50만 원이 됐어요. 50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100원입니다. 그리고 50원이 됐어요. 예. 자, 100원이 50원이 됐어요. 자, 이제 B는 차익을 실현하고 이 공매도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공매도를 했고, 이 공매도를 끝내려면은 A한테 주식을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갚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 50원짜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 되죠. 예, 이걸 공매도 재매수라고 하고, 이것을 숏 커버링이다. 됐나요? 자, 근데 하락을 하다가 B가 이것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쵸?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B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50원의 가격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이 B가 매수하는 양에 달려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자, B가 공매도 잔고가 많다면, 예, 많이 공매도를 했다면 많이 갚아야 되니까 이 50원 이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해야 될 거예요.
적게 가지고 있다면 적은 양을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이 크지 않겠죠. 많은 양이면 영향이 클 것이고요. 그죠? 많은 양이면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겠죠. 그래서 반등이 일어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분명한 건 양이 많다면, 그렇죠? 예. 공매도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를 한꺼번에 갚는다면 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횡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B는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가 바뀌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횡보하느냐 그건데 좀 더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B의 양이 많다면 매수량이 많다면 당연히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매도가 더 많다면 당연히 횡보하거나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서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등했을 때 숏 커버링에 의한 반등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100만 원이란다 자꾸 100원이죠. 네, 우리 100원 하기로 했죠. 자, 100원에 우리 B가 공매도를 했습니다. A한테 빌려서. 그런데 이번에는 오르는 거예요, 주식이. B의 시나리오와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민이 생길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 손실을 멈추고 이 공매도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아직 하락의 원인이 있으니 B가 판단하는 하락의 원인이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고 좀 더 참을 것인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뭐가 있겠어요? A한테 얘는 주식을 갚아야 돼요. B는. 그러니까 그 이자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상환 기간이 다 됐어요. A한테 갚을 날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B는 더 갖고 있고 싶어요. 더 한번 지켜보고 싶은 거죠. 아직 얘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B한테 좀 더 이자를 더 주고 상환 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상환 기간을 유예받는 거, 이걸 좀 더 가져가는 거, 그것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롤오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더 가져간다. 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롤오버가 무슨 뜻인지는 됐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는 이걸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얘 주식 갚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숏 매수하죠. 그 매수를 뭐라 부르죠? 이 매도를 끝내는 거니까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갚는다면은 손실을 보고 갚는다면 숏 커버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B가 이익을 보고 매수하는 숏 커버링과 주가가 상승을 해서 B가 손실을 보고 하는 숏 커버링이 있다. 그러니까 숏 커버링은 했다고 해서 이 공매도한 세력이 이익을 받냐 손실을 받냐는 모른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숏 커버링에 의해서라고 하면 이 주가가 상승을 해서 매수를 한 건지 하락을 해서 매수를 한 건지는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숏 스퀴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B가 공매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은 양의 공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숏 커버링, 즉 매수를 하려면 A한테 이제 갚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요. B가 너무 많은 양을 공매도 잔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한테 갚을 주식이 너무 많아요. 갚아야 할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공급 부족, 또 뭐 수요 초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B는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200원을 210원, 220원 잔량이 없으면 210원, 22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리면서 매수를 한 다음에 A한테 갚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숏 스퀴즈라고 불러요. 숏 스퀴즈. 스퀴즈 쥐어 짠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B는 자신의 양이 너무 많아서 공급 부족으로 이걸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매수를 해서 가격이 점점 이렇게 뛰어가는 거, 이것을 숏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긴 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화해서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 야 이거 반등이야 들어가 무조건 이러시면 위험하다라는 거, 꼭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숏 커버링 주로 언제 일어나냐? 자, 주로 언제 일어나냐? 연말에 일어납니다. 자, 연말 언제 일어나냐면 배당일에 일어나요. 주로 배당금 주는 날, 즉 언제죠? 12월 27일이죠, 대략.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2월 달에 주로 많이 배당을 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 왜 12월 연말에 공매도 재매수가 많이 일어나냐? 숏 커버링이 일어나냐? 자, B는 A에게 주식을 빌려왔죠. 그죠? 근데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A는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그렇죠. 배당금을 받을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는 이걸 빌렸고 이걸 시장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A도 주식이 없고 B도 주식이 없죠. 그럼 B는 A한테 빌렸으니까 이자를 줄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자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12월 20 배당일이었으면, 배당일에도 빌리고 있었다면 B는 A에게 배당금도 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왜냐면 A는 지금 주식이 없잖아요. B도 주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의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기가 싫겠죠. 그쵸? 그래서 주기가 싫은데 이 주식이 더 하락할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걸 따져보겠죠. 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주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배당금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배당 계산을 해봤더니 배당금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공매도 재매수 숏 커버링을 하겠죠. 그래서 A한테 주식을 줄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숏 커버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